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팀 문화가 필요야. 어찌라 그가 보냈습니다. 팀 문화라. 안녕막, 나 방학을 맞이하여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알바를 시작하면서 이래저래 주위 친구들에게 주워 들은 얘기가 많는데 그중 하나가 내 친구가 부자들 많이 오는 갈비집에서 서빙을 했는데 아저씨가 학생이 내 딸 같다며 팁으로 5만 원을 주더라. 5만 원. 5만 원. 5만 원. 갈비집에서 팁으로 5만 원. 보통 그런 아저씨들은 후덕하며 인심 좋고 넉넉하며 신사적인 아저씨로 인정받기보다는 뭔가 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원조교제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나 듣기 딱 알맞는 게 요즘의 현실 풍토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알바를 하면서 늘 그런 일이 생기길 은근 기대했지. 학생 수고하는구만. 자, 돈 턱. 어머, 손님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저 혼나요. 학생이 내 딸 같아서 그래. 안 돼요. 어허, 어른이 주는 거 거절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손님 한 분이 나가면서 지갑에서 5천 원을 꺼내서 나한테 턱 주는 거야.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게 바로 팁이었던겨. 나 아저씨 딸 같았나 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휙 나가는데 보니까 냉면값이더라. 아줌마가 손님 거스름돈 받아가셔야죠. 그랬는데 그냥 쌩. 뭔가 받았다가 빼앗긴 기분이더만. 사실 준 적도 없지만 흑흑. 오늘은 어떤 아저씨가 학생 그러고 부르시더라고. 아저씨가 지갑을 뒤적뒤적 하시길래 속으로 얼씨구 그랬다. 그리고 카드를 슉. 카드 펑 쓰라고 준 건 아닐 테고. 손님들 제발 계산은 카운터에 가서 하라고. 나한테 주지 마 제발. 기대하게 되잖아. 허걱헉. 외국은 팁 주던데 꼭. 영화에서도 보면 호텔 벨보이들이 팁 안 주면 안 가고 서 있고 그러잖아. 왜 우리나라는 아니지? 우리나라도 그래야 해. 대신 인건비가 엄청 싸지겠지만 나도 이제부터는 팁 안 주면 밥 먹을 때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까? 계속. 오, 나 팁 좀 받아보고 싶다. 기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바랄 걸 바라야지 월급도 제때 받으시는 분이 팁은 포기하시지? 라는 리플이 유령 식구가 리플을 달아줬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 과연 팀 문화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팀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미장원 이런 데에는 팁이 좀 일상화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앞에 발레 파킹 이런 데는 원래 그 음식점에서 나와서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었는데 요즘은 발레비 2,000원이라 하여 받더라고요. 나 골목에 세우고 걸어가잖아. 근데 팀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팀 문화가 아예 없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직종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이게 또 있어요. 나이트 웨이터한테 팁 있잖아. 뭐 안 주고 그냥 간다면 하는 수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담당 웨이터한테 나오는 과일 안주가 어제 팔다 남은 게 나올 건지 뭐 이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드로 들어선다라고 봐야죠. 근데 팀 문화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 이 몇 퍼센트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정확하게 룰이 돼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요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10,000원짜리를 사 먹는다 그러면은 팁을 1,000원을 내야 되니까 가격표를 보고 10,000원이라고 써 있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자동으로 11,000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아예 그냥 확정되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이 팁이 고객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정말 이 악물고 난 팁 절대 못 준다 그러고 가면은 그거를 붙잡아 가지고서 저 들배치기로 뭐 이렇게 엎어치기 해가지고서 손님이면 손님답게 굴어라 그런 다음에 목을 이렇게 발로 딱 밟고 팁 내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 보호책이 된다는 게 뭐냐면 정말 그날 서비스 그지 같았을 때 얘 오늘 왜 이러냐 도대체. 응? 그리고 이런 애 일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 때 고객들이 이를 악물고 팁을 안 주고 가버리면 그걸로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본봉은 싸고 본봉 플러스 팁으로 생활을 하니까 팁 때문에라도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친절히 줄 수밖에 없어요. 팁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메뉴판 들고서 그래서 선생님 뭐 시켜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만 일본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데 일본은 비정상적으로 친절한 나라고요. 그 친절한 거는 물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서양 사람들도 감탄하고 같은 동양 사람들도 감탄하고 그러는 이 일본 사람들의 친절은 약간 기형적으로 발달한 친절인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터프한 듯 하나 나름대로 끈덕한 이런 뭐 친절한 데가 있고 한국 사람의 친절은 또 이게 얘기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친절은 왜 얘기가 다르냐면 이제 단골 손님인데 어서 와 오늘 뭐 했어? 여기 얼굴이 시커매. 뭐 먹을 거야? 육개장? 이게 손님한테 하는 말이냐 이게 아무리 친하다지만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친절해지기 시작해가지고서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손님하고 친인척 관계를 맺어버리기 때문에 나 며칠 전에 우리 요리집 하는데 오리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 온 30대 남자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고 아줌마 있잖아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 남자가 되게 버릇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오누인가? 남매인가 저 둘이? 거기까지 착각을 일으켰더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님인데 둘이 너무 친한 거예요. 단골이라서 그렇게 하고 앉았더라고요. 일본은 깜짝 놀란 게 요즘에는 우리나라 백화점 안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백화점 가가지고 옷 한 번 입어보려면은 어찌나 저만 눈치를 봐야 되는지 거기다가 옷을 입어봤는데 안 사고 그냥 내려놓고 가겠다 이랬다가는 이제 뒤에서 바가지로 욕 날라오고 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서 머리나 부딪혀라 이런 소리나 듣기 딱을 맞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여름에 수영복 사러 뭐 여자든 남자든 가가지고 좀 입어보자고 그러면은 눈을 위아래로 부라리면서 아니 수영복을 입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그럼 당신이 수영복 입었다 안 사면 그럼 우리 뭐 어떡하냐고. 그거 남 또 입혀보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였단 말이에요. 요즘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일본에 제가 처음 가서 이제 당황한 거는 중저가 때의 그 남성용 윗 자켓을 제가 하나 살라고 갔는데 이 말하기 싫다. 진짜 이 말하기 싫다. 팔이 너무 긴 거지. 옷들이 품이 맞으면 팔이 너무 긴 거라. 제 팔이 옷에 비해서 너무 길었다고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는 목 뒤에 달려있는 그 상표 까칠까칠한 게 목을 찔러가지고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거 싫다고. 요즘 네 벌인가를 갈아입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벌쯤 갈아입고 저쪽 걸로 줘보라 그러면 이제 눈꼬리가 싹 올라가고 저번이 세 벌째 갈아입겠다 그러면은 이 다리가 까딱까딱하면서 발로 찰태세를 보이고 네 개째 갈아입겠다 그러면 얘딱 그러면서 던져주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몇 개를 갈아입은 지 4개인가 5개인가 6개인가 막 이렇게 갈아입어봤는데 그랬으면 이제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으로는 뭐냐면 6벌을 갈아입든 10벌을 갈아입든 좋은데 그러려면 어쨌든 한 개는 사가라 이런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샀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옷 이렇게 집어다 주던 그 점원분 말고 지배인까지 저쪽에서 일제히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때리냐 사람을? 옷을 안 산다 사람을 때리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손님께서 원하시던 상품을 구비하여 놓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니 다음번에 꼭 다시 찾아주시라. 그러니까 이 지배인 마인드는 뭐냐면 이쪽에 그 종업원이 이렇게 가가지고서 옷을 골라줘서 얘가 옷을 한 벌에 딱 마음에 드는 게 있구나. 아 그래가지고 사 가면은 자기가 좀 마음이 덜 아픈데 옷을 여러 벌 갈아입어 보고도 에이 이러면서 가니까 두 배로 미안해진 거예요. 지배인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에 와서 입맛에 맞는 옷을 찾지 못하니 이럴 루가 이렇게 미안할 루가 막 이러면서 와서 지배인까지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는 이 집 가서 몇 벌 갈아입는 데까지 너네가 한번 버티나. 캐주얼 펑크 의상 파는 옷가게에 갔었는데 제가 30벌까지 갈아입어 봤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주인 아저씨가 아예 네가 오늘 여기 거를 다 입어보려고 작심을 했구나라는 듯이 머리에 이고 지고 등에다가 이렇게 허리 주위에다가 막 묶고 막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한 벌씩 날르기 귀찮으니까 5개, 10개 옆에다 막 싸주고 이쪽도 아니냐 그럼 저쪽 그러더니 자기가 입고 나타난다 막 자기가 입고 나타나서 어떠냐 막 이런 얘기하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낙인가 봐요, 낙. 제일 웃겼던 사건은 친절한 것도 진짜 지나치면 안 좋대도요. 남궁현하고 동경 거리를 걷다가 오사카였나? 저기 성기구 용품점을 우리 둘이 들어갔어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그 길거리 큰 길 바로 꺾어지는 골목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렇게 들어갈걸요? 1. 발을 까치발을 해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간 다음에 삭삭삭삭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읍지 이런 다음에 슉 다이빙해서 들어갈걸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 당혹스러운 뭐 이런 데를 갈 때는 하여간 죄진 사람처럼 꼭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 가게에 너무 자연스럽게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심지어 애인들끼리 팔짱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걸요. 그럴 때 그때 하여간 무척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 성인용품점을 들어갔는데 저건 뭔가 대단히 과학적인 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말씀이시냐고.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딱 내리더니 포장을 이렇게 까가지고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근데 이걸 설명하는데 진땀을 막 뻘뻘 흘릴 정도로 너무나 진중하게 이런 식으로 하여 이리 합니다. 저 둘이서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훌륭하다. 근데 저기는 저쪽에 저거는 뭐냐? 소가. 그러더니 요즘에 신소재로 개발된 새로운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딱 하면서 안목이 있으십니다. 뭐 이러면서 줄줄줄 가는데 아저씨는 뭐냐면 일인 거예요. 일인 거고 직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인용품에 대해서 자기 가게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해와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감동했잖아요. 약간 그 일본인의 친절과는 좀 다른 개념의 이야기인데 잊을 수 없는 사건. 제가 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성인용 비디오 나 왜 나오면 다 이런 얘기냐 어차피 성인용 비디오를 사겠노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거기를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런 가게 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웃기지 말라고 우리 동네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이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봐. 그런 다음에 그거 있죠. Use your false look 이거 있잖아. 눈 감고 딱 기루 감지를 딱 해보면서 딱
봤는데 분명히 저쪽 코너에서 음습한 기운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쪽 골목을 딱 봤더니 있어. 20년 동안 그 동네에 산 우리 마누라가 못 찾은 성인용 비디오 빵 있어. 제가 그 집으로 빨빨빨 들어갔어요. 죽겠는 거라. 점원 아저씨가 따라오면서 계속 설명해줘. 짜증나. 근데 너무 방대한 컬렉션이 도서관처럼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는 가게가 아니고 렌탈샵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렌탈이냐 아니면 너네 이거 파는 데냐. 근데 제가 영어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영어를 못해요. 근데 갑자기 울트라맨처럼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을 쫙 들어 올려가지고 양쪽 팔을 딱 겹치면서 X자를 만들더니 확 점프를 뛰면서 렌타루 노! 딱 이러는 거예요. 파는 가게란 뜻인데 이걸 설명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X표를 겹치기를 해서 그 무슨 울트라맨이 우주 괴물을 처치할 때 마지막에 광선 쏘는 그 자세로 X자를 만든 다음에 점프를 막 하면서 노 렌타루 렌타루 노 렌타루 그러면서 X X X X 이걸 막 손으로 계속 만든다? 저 감동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막 웃으면서 그 외국인 상대로 이봐 나 저 우리말로 해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 거야. 주위 사람 보고 야 얘 뭐라 그러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재밌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은근히 재밌고 장난 잘 쳐요. 그 사회 분위기가 너무 성질내고 화내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재밌어요. 근데 약간 일본의 친절은 그렇고 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저 요즘 상태 좋습니다. 보통 평소 같으면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 가는데 팀 얘기를 하다가 일로 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즘 상태 좋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거든요. 팀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결론은 팁은 팁이다라는 겁니다. 자, 디퍼플의 노래 번 들으시겠습니다. 번. 이 디퍼플의 노래 번 들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번데기 장사할 때 번 이러는 것처럼 번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여기에 사실 숨은 일화는 성룡이 무명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던 거 아세요? 그것도 2년인가 3년인가 넘게 그 단역 배우의 엑스트라도 하고요. 뭐 중국집 배달원도 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명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디퍼플의 보컬이자 화이트 스네이크의 보컬인 이 데이비드 커버데일이 무명 시절에 한국에서 잠시 산 적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때 이태원 근처에서 저기 은제품 수제품 파는 액세서리 노점상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골목에서 돌아다니면서 번데기 장수들이 뻔 울릉도 호박엿 뻔 이렇게 하는 거에서 그 강한 인상을 받아서 나중에 노래를 만들 때 가사를 붙일 때 뻔 이런 가사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외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우용 프로듀서께서 이거 진짜인 줄 알았잖아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거 4년 전에 한번 써먹었거든요. 고스에서 4년 전에 써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락 동호회, 메탈 동호회 뭐 이런 인터넷 안에 있잖아요. 신해철이 그러는데 데이비드 커버데일이 우리나라에서 산 적이 있다고 무명 때
정말입니까? 놀랍군요.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나 양심의 가책 받아가지고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먹어야지. 아, 전 잘못 없어요. 그러면서 데이비 커버데일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산 적이 있다니 더더욱 친밀감이 느껴지는 보컬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디 돌아다니다가 번데기에는 쏙 빠지고 데이비 커버데일이 우리나라에 산 적이 있다만 써있는 글을 내가 봤는데 야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저 정말 놀랐잖아요. 야, 사람이 한 번 날린 뻥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요즘처럼 이제 인터넷의 속성이 강해진 요즘에는 소문 돌아가지고서 이제 뻥이다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 일주일이면은 전국에 쫙 퍼져요. 하여간 그 유언비어 날조하고 혹세무민하고 이러기에는 정말 좋은 시대를 탁 태어난 것 같아요. 아, 좋은 나날들입니다. 자줏빛 심장이 보낸 글입니다. 열받아. 여자는 왜 스타 못하지? 방금도 스타 하다가 열받고 왔어. 세 판을 냈는데 세 판 다 초반에 깨지고 왔어. 미치겠어. 나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초보긴 초보다. 맨날 컴퓨터랑 하다가 최근에 배틀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략 25전 25패. 승이 없어 승이. 어쩌다 며칠 안 된 초보랑 붙어도 이게 끝이 안 나 끝이. 1시간가량을 한다니까. 초보들끼리 붙어가지고 1시간 하는 거요. 미네랄 떨어질 때까지. 이해가 갑니다. 내가 여자라 못하는 거야? 아니면 내 실력이 그지 같은 거야? 여자라는 편견 때문이 아니고 방송을 봐도 여자 프로게이머랑 남자 아마추어랑 하면 여자가 거의 지는 걸 봤거든. 아무래도 난 두 개 다인 것 같아. 여자라서 못하는 거하고 실력이 그지 같은 거하고요. 제가 봐도 둘 다 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스타크래프트 하는 배틀넷이 이게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를 요즘 새로 배워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틀넷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는 익숙한 고수들이라는 얘기예요. 초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같은. 요즘 스타 배우는 사람들 숫자가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붙으면 100전 100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을 하지 마시고 팀플을 하세요, 팀플을. 그래서 고수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민폐를 끼치세요. 그럼 고수들이 열나 짜증나 하면서도 입구도 막아주고 지원병도 보내주고 오버로드도 보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여성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책으로도 나왔을걸요. 지도를 보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놓고서 위치를 파악하고 해석을 하고 해봤을 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훨씬 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을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 중에서 하나가 여성들한테 나타나는 게 전략의 부재래요. 전략의 부재라면 여성이 어떤 전략을 꾸며내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고 이런 것이 남자들한테 밀린다면은 스타에서 여성들이 남자 게이머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드물게는 여성들도 전쟁에 참가하고 뭐 군대를 지휘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행위에서의 전략의 입안과 수행도 거의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런 쪽 군사 전략 수행이나 이런 쪽은 여자들이 약한가 봐요. 뭐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성들이 우수한 부분도 많죠. 그리고 여성들이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를 가지고 비꼬는 10가지 조크인가 그거 있었는데 보고서 죽는 줄 알았는데 10개 조크가 다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남자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데 말을 아무래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남편을 다루는 법도 이 남편이 A라는 행위를 해야 되면 A는 A이기 때문에 지금 A니까 빨리 A를 해 라고 설득을 해봤자 남자는 에이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A가 왜 지금 A가 여기 있는 거고 A를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한다는 건 바보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한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빠 빨리 A 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A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들지 마라. 이런 농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 말, 자기 생각이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남의 말 진짜 못 알아듣고 이런 게 남자들 아주 요란하고 이 토론 안 되고 이런 거 비슷한 것 같고 글쎄 이 왜 전략 그럴까? 악녀 666은 수리적 두뇌이기 때문에 공간적 감각이 남자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고 그래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하고 이런 것에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주차를 못한다. 백으로 이렇게 기어놓고 가거나 파킹하거나 이런 걸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 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서의 종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특질을 얘기할 땐 그런데 개인 차로 따지면 이게 달라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운전을 해요. 운전은. 그 다음에 운전 내가 안 하는구나 우리 집. 운전도 저희 집사람이 합니다. 하는데 제가 시작한 건 이제 우리 집사람 배가 불러오니까 운전 을 제가 하게 된 건데 그래도 주차할 땐 제가 내리고요. 오빠 내려. 그런 다음에 마누라가 임신 8개월 배 이렇게 핸들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서 뒤 딱 보고 원샷에 위키 탁 이렇게 파킹하고 나오거든요. 약간 카레이서 과예요. 그리고 전략의 부재나 이런 것도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알모 호텔 키 주면서 거기 가서 오늘 자고 오라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내일 우리 이사가 오빠. 그래서 내일 우리 이사가 알았어. 그럼 나와서 집에서 자고 호텔 가서 자고 뭐 공연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다음에 밤에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서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면 돼?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쫄쫄쫄 갔거든요. 우리 와이프의 표현에 의하면 이사할 때 제가 있으면 되게 걸리적거린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우리 집사람한테 왜 우리 일로 이사 온 거야? 그랬더니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2년 사이에 있을 지난번에 살던 그 지역대의 전셋값의 이동 추이와 이런 걸 그래프로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 거래요. 돈 안 까질라면. 그런 거냐고. 우리 집은 전략도 다 마누라 세우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여성적인 데가 많대요. 제가 확실히 보면은 요리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우리 와이프 보면은 뭘 못하냐면 간을 못 맞춰. 왜 간을 못 맞춰 음식을. 이렇게 국물 몇 번 떠먹어보고 이렇게 뭐가 더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후추가 약간 알싸하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조금 더 넣어야 되고 요거는 소금간 간장간 소금간 중에서 요건 소금간이다. 그리고 스페셜 비밀 병기로 여기 바질이 약간 들어가면 호호. 저는 이게 금방 계산이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 그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냄비 요리를 이렇게 막 끓이다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 저한테 물어봐요. 오빠 이거 왜 이런 거야 맛이? 그럼 제가 이렇게 한 입 먹어보고 마누라한테 탐문 수사를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느냐. 이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여보 이거 찌개를 하고 싶었던 거야? 국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욕구가 찌개 쪽이었어? 국이었어?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재료하고 넣을 때 이 기름하고 간장 둘러가지고 볶은 다음에 간해서 옆에다가 놔뒀다가 국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그냥 생짜로 그냥 물에다가 던져는 거야? 생짜로 물에다 던졌대요 그냥.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간이나 지도를 읽는 거나 전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대략의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라는 것을 만들어놨겠지만 개인차라는 게 참 심해서 여자보다 여성적인 특질 부분에서 더 뛰어난 남자, 남성보다 남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특질에서 더 뛰어난 여성, 뭐 이런 쪽이 많은데 또 그러면은 그걸 또 뭐라고 비하를 하냐면 남자답지 못하다.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21세기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찌질이, 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다 이 추세 대세 못 따라가면서 시대의 루저들, 낙오자들, 패배자들이에요. 남자가 수치스럽게 그 부엌에 들어가서 그 아녀자들이나 하는 뭐 이런 얘기 꺼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60대 이상일 것 같죠. 20대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들은 얘기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밖에 없거든. 어디 가서 진실로 이 여성과 남성이 협력하고 사는 게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스테픈 오프의 Born to be Wild 그리고 유라이어 힙의 Easy Living 두 곡 연달아 들으시겠습니다. Get your motor running. Head out on the highway. Looking for adventure. This is a thing I've never known before. It's called easy living. This is a place I've never seen before, and I've been. 네, 오늘 노래들은 락 클래식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디퍼플의 Burn을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고, 스테픈 울프의 Born to be Wild 그리고 유라이어 힙의 Easy Living 들으신 노래들이었어요. 마왕 나 소형차로 20톤 추레라에 갖다 박았어. 추레라, 트레일러. 아, 추레라. 난 추레라가 마왕 나 소형차로 추레라에 갖다 박았어 그래가지고 포르쉐 카레라 뭐 이런 엄청난 고급 무슨 저 이태리제 승용차인 줄 알았어요. 추레라. 60년대의 운전기사분들의 용어라고 하네요. 진짜 오랜만이네. 우리 집 엄마 아빠가 나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문제 삼아서 인터넷선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것저것도 못하고 있어. 나 마왕 먹고 죽은 좀 놀아본 언니의 미심쩍은 사생활이야. 아무래도 너무 길어서 쓰기 귀찮은데 짧게 줄여볼까 이 닉네임. 아, 마왕 먹고 죽은 좀 놀아본 언니의 미심쩍은 사생활. 어쩐지 요새 안 보인다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인터넷을 끊겨.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생산 중인 국내 차량 중 제일 작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요새 비 엄청 오잖아. 근데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비는 흩날리듯 오는 둥 마는 둥인데 길이 젖었더라고. 나는 비가 온지도 모르고 웬 물이? 이러면서 가는데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비가 온지도 모르는데 온지도 모르고 웬 물이? 이러면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면 본인이 평소에 되게 둔한 거 아닌가요 혹시?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는 찰나 잠시 속력을 내요. 그래봐야 65km 정도? 근데 회전하는 순간 말 그대로 정말 차가 회전에 회전을 거듭하더군. 무슨 공원의 놀이기구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차가 돌 수 있다는 거 처음 경험했어. 빗길 교통사고 말로만 들었지 내가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 거기가 삼거리였는데 알파벳 T 모양이었다고. 난 밑에 짝대기 쪽에서 좌회전을 한 거였거든. 근데 천만다행이지 정말. 내가 그렇게 좌회전을 하다가 미친 듯이 차가 돌아서 갖다 박은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차라고 정비공장 아저씨가 그러던데. 아무튼 추레라라는 컨테이너 박스가 바퀴 위에 올라앉은 그런 차였어. 엄청 크더만. 그 차는 다행히 내가 좌회전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어. 아마 운행 중인 추레라에 갖다 박았다면 난 한순간에 깨꼬닥이었겠지. 정비공장 아저씨한테 그 차의 이름을 들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추레라라는.
먼저 차 앞부분이 사정없이 그 추레라의 바퀴에 박히고 추레라가 몇 번 나와. 그래서 봐 웃을 일이 아니다 이게. 차 앞부분이 사정없이 그 추레라의 바퀴에 박히고 튕겨 나가서 또 제멋대로 돌다가 차 뒷부분이 또 추레라 바퀴 부근에 박혔어. 그리고 나서 멈췄고 추레라 운전사 아저씨가 내려오셔서 아가씨 많이 놀랬죠? 다친 데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난 하도 정신이 없어서 멍하게 잠시 있다가 내려보니까 차 뒷부분 유리는 아주 모래처럼 박살이 났고 앞뒤 범퍼 다 박살 났고 앞 번호판은 저기 날아 떨어져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차가 돌 때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차를 똑바로 해보려고 핸들을 꼭 잡고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 와 무섭더라. 정말 내가 운이 좋은 건 내 앞뒤로 차가 한 대도 없었고 반대 차선에 승용차가 아닌 웬만한 벽보다 훨씬 튼튼한 추레라가 신호 대기 중이어서 내 차를 막아준 격이 돼서 2차 사고가 안 났다는 거야. 만약 아무리 신호 대기 중이었어도 승용차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너무 세게 박았기 때문에 그 차가 옆 차선으로 밀려서 운행 중인 다른 차에 또 박고 그 차를 다른 차가 또 박고 연속으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사고가 났겠어. 끔찍해. 그 추레라가 너무나 튼튼해서 내가 갖다 박은 부분이 별 표시도 안 나고 너무나 멀쩡하더만. 차가 워낙 크고 바퀴가 크니까 내가 바퀴에다 갖다 박아가지고 차 자체에 피해가 간 건 별로 없었어. 다행히 운전사 아저씨도 계속 나 다친 데 없나 놀래서 어떡하나 그런 거 걱정해 주시고 여자 혼자 그것도 어린 여자 혼자 운전하다 사고 내면 당하기 쉬운데 난 정말 여러 상황이 너무 운이 좋았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 놀래서 경찰에 오고 보험회사 오고 내 차 견인돼서 정비공장 가고 난 공장 아저씨 타고 공장으로 가고 왜 이렇게 내가 당하는 거야. 내 차 본 사람들이 다 내가 너무 말짱하게 걸으니까 놀래더라. 기적이래. 하긴 내 차는 중고 480만 원 주고 사서 250만 원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부셔졌으니 내가 걸어 들어오니 놀랄만 하지. 지금 목이 좀 아프긴 한데 물리치료 딱 한 번 받고 그냥 집에서 쉬었어.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 데서 그냥 뻐근해서 왔다라고 했어. 뭐 그래. 에휴 정말 운전 조심해야지. 아우 너무 끔찍해. 이젠 보험료 올라갈 걱정에 끔찍하고 내가 못 살아. 마항도 운전 조심해. 야, 뭐 거의 혼자 미션 임파서블을 찍었네요. 위험했다. 이 추레라 덕에 무사했군요. 저는 거꾸로였는데 전 추레라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차 화물 한 자루가 떨어진 거예요. 그 차는 뭐였냐면 대형 덤프트럭이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다가 가운데 이 고속도로 분리대를 운전자 아저씨가 졸면서 들이박았어요. 그러면서 그 운전자 아저씨는 즉사를 하고 그 차 화물이 반대편 난간 너머로 쏟아졌는데 그게 뭐냐면 너트하고 볼트 아세요 여러분? 근데 너트하고 볼트 한 개가 얼마만 한지 아세요? 주먹만 해요. 집에서 이렇게 무슨 저 가전제품에다가 집어넣는 너트 볼트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용광로 만드는 뭐 초대형 너트 볼트라니까 쇳덩어리 아니에요. 다 아령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차를 뚫고 들어와서 엔진에 박혔어. 정말처럼 죽을 뻔했어요. 그때 오른쪽 팔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빠지잖아요. 저 마징가제 했잖아요 별명. 오른쪽 팔 왼쪽 팔이 다 빠진다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그게. 자 요즘에 그 비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유실돼서 이렇게 뽕뽕뽕 빵 펑크 댐 그 자국이 도로 위에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저 그저껜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아스팔트가 그것도 녹아내린다며요. 빗물에. 그래가지고 구멍이 안으로 푹 패여 있는 데를 차를 몰고 통과하다가 땅 소리가 나가지고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봤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타이어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몰고서 또 들들 소리 모르게 신나게 그냥 밟았으면은 그냥 갈 뻔했어요. 어떡하면 좋아. 자 조심합시다. 운전을 지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가 왔든 비가 그쳤든 간에 지금 도로 상태가 많이 파손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오늘 클래식으로 준비한 노래가 한다서 레드 제플린의 Whole Lotta Love 그리고 퀸의 Tie Your Mother Down 두 곡
연빵, 연속 보내드리죠. 내일 뵙겠습니다.